네,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잘 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먼저 단어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단어에는 끝이 없고 분야별로 또 심도 있는 단어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커리어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입장에서라든지 아니면 영어 실력을 늘리는 입장에서도 모두 우리는 단어를 계속해서 외워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애초에 시작부터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오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단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어를 그리고 외울 때 어떤 식으로 좀 외워 주셔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단어의 특징인데요.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다의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다품사, 그리고 세 번째, 다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의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의어 같은 경우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단어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인데요. 이게 영단어에서만의 어떻게 보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말이나 뭐 아니면 옆 나라 일본 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하게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나온다고 해도 이제 발음은 비슷할진 모르나, 소리는 비슷할진 모르나 약간 다른 한자로부터 이제 나왔죠.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 그 뒤에 있는 어떤 한자 같은 배경 언어가 또 다른 게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뜻들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ver라는 단어로 보면은 cover가 이제 보호하는, 덮개도 될 수 있지만 보호 그 자체도 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동하다라는 뜻, 아니면은 이제 다루다, 취재하다, 뭐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그 커버한다라는 게 담당하다, 이런 뜻이 또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뜻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단어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 우리가 미리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단어들은 영어 단어들은 다의어가 많다, 이걸 알고 좀 시작을 할게요.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품사입니다. 품사를 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어떤 전미사들을 보면 그 전미사들에 의해서 품사가 결정이 되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어 자체만으로도 이제 품사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respect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respect라는 단어는 자체만으로 존중, 존경 이렇게 쓰이지만 그 동사로도 이제 쓰이죠. respect, I respect you, 뭐 이런 식으로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마다 이제 품사의 변화가 이렇게 있기도 하다라는 거, 다양한 품사에도 이제 똑같은 단어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좀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다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단어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급, 중급, 그리고 이제 상급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추측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놓고 보면은 기초는 뭐 guess가 있을 수 있겠고, 이제 중급은 뭐 infer 정도가 있을 수 있겠고, 뭐 고급 같은 경우는 이제 conjecture 이런 것들, surmise 아니면은 뭐 ratiocinate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어떤 등급이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좀 나누시면 될 것 같냐면, 초급이 일상회화, 중급이 이제 약간 학사 수준, 그리고 이제 고급이 석사 이상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단어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어를 어떻게 외우면 잘 외울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원을 잘 보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주된 노력은 내가 단어를 열심히 여러 개를 보는 것이 주된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원을 먼저 알고 시작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단어는 외워야 한다는 게 이제 또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원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는데, 접두사는 이제
의미를 알려주고 접미사는 품사를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역할을 잘 알고 외워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동사부터 외우자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동사부터 외우자.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과 살짝 관련이 있는데요. 동사가 사실 명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동사에서 그 앞 뒤로 뭐가 붙어서 이제 단어들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respect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그 앞에 이제 disrespect가 붙으면 이제 이 뜻이 반대로 뒤집혀서 존중의 반대인 이제 약간 불경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이제 disrespectful 이러면은 불경스러운 이런 형용사가 되고요. disrespectfully라고 하면은 이제 부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뒤로 뭐가 덕지덕지 붙는데 대체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다? 동사인 경우가 많다. 사실 명사는 좀 더 암기 자체가 원래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에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기억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행위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동사를 외우는 게 우리가 노력을 좀 더 들여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먼저 외우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웬만하면 이제 다른 문화 컨텐츠들과 같이 외우면 좋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이 되는 걸 보게 되면 좀 더 기억에 남는 것이죠. 그 장면과 함께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그 캐릭터와 함께 기억에 남거나 여러 방식으로 좀 더 이제 기억을 도와주는 어떤 시각적인 도구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음악에서 들어도 이제 청각적인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단순하게 단어를 암기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상황 자체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더 좋다는 것입니다. 뭐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뭐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그걸 가지고 문장 영작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회화를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이 단어를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한번 써봤는데 그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문맥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커렉션을 주면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는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다? 어원부터 보자. 두 번째는 뭐다? 동사부터 외우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문화 컨텐츠를 같이 좀 보면서 외우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미국 살다 왔어? 살다 왔어. 그러면 이제 살다 왔으면은 영어를 좀 더 잘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 노출에는 이제 문화 컨텐츠도 물론 같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영단어를 접하게 되면 좀 더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이제 뭐 그걸 가지고 하는 업체들도 물론 몇 분들 계시죠. 그죠? 그런 쪽으로도 이제 암기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저는 어떻게 외웠냐? 이제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영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강제성이 좀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걸 체크를 계속해서 받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너무 어릴 때부터 영단어를 암기를 너무 푸시를 해서 하면 조금 안 좋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만약에 영단어 교육을 시키시려면은 그렇게 좀 암기를 하도록 푸시를 하셔야 하고,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은 이미 몸이 많이 커버려서 중1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상황이면 누군가에게 의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받으시고, 만약에 좀 못 외웠다 그러면 살짝 아쉬운 소리도 들으시면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단어 같은 경우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영작을 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면 기억에 이제 제일 잘 남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제 많은 컨텐츠를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하는 일이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암기를 하게 되고 뭐 하지만,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경로가 아닌 이상에는 저도 이제 따로 그 단어들을 우겨 넣는 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어느 정도 단어들을 많이 외워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 말씀드렸던 방식들을 제가 충분히 다 사용을 해서 지금 정도로 이제 영어를 공부를 했다라는 거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단어를 암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영단어 이거 많이 고생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촬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